자, 안녕하십니까. 금판다 정수철입니다. 또 세상을 읽어주는 남자. 또 뭔지 달라고 세상을 읽어주는 남자라고 그래. 오늘 또 이제 우리가 해외여행 많이 나가죠. 근데 저는 아직까지 해외여행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가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남들은 뭐 해외여행 뭐 죽기 전에 해외여행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말을 하는데 뭐 안 가도 됩니다. 그냥 꼭 가봐야 합니까? 그래서 뭐 자기 나라도 잘 모르면서 매력 없이 뭐 베트남 이런 데 뭐 미국 이런 데 간다 하더라도 그 역사를 뒤집어 가면서 그 뭐 배움을 가지고 가야지. 뭔 그 여행이라고 가갖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 없이 그냥 자기 발자국만 남기는 게 그게 그렇게 여행인가? 여행은 가기 전에 철저히 그 나라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그 역사적인 어떤 그 맥락이랄지 이런 것도 우리나라와의 외교 관계 그런 나라의 특성을 파악을 하고 이렇게 그 계획을 짜서 이렇게 그 의미 있는 여행이 돼야 되는데 그냥 돈만 쓰고 오는 여행은 여행이 아니죠. 그런 거 여행이랄 수 없어요. 그리고 그런 것은 뭐라고 할 수 없지만은 뭐 그냥 로 사는 거니까 그렇지만 나는 그렇다 그 말이지. 그래서 굳이 그 여행을 안 가더라도 뭐 요즘은 뭐 방구석으로 다 역사를 그렇게 알 수 있으니까. 자, 그러기 전에 자, 우리나라의 어떤 나의 발자취를 한번 되돌아보는 그 시간인데, 그러기 전에, 우리 유일하게 나한테 그 댓글을 예쁘게 달아주신 분, 이종진님을 위해서 오늘 특별히 그 폭죽 선물을 해드리겠습니다. 잘 보시면은 이종진님 성함이 딱 폭죽으로 이렇게 딱 나옵니다. 이거 제가 만들었어요. 아주 그냥, 자, 그렇다면은 폭죽놀이. 이종진님 나오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게 파이썬으로 만든 거라서 화려하진 않아요. 화려하진 않아요. 지금 소리는 잘 안 들리죠? 이 음성 차단이 되기 때문에. 잘 보시면은, 이정기님 성함이 나옵니다. 끄트머리에. 화려한 불꽃놀이 후에. 자, 그럼 감상하시겠습니다. 방금 게 멋있죠? 슈퍼노바입니다. 슈퍼노바. 슈퍼노바 폭죽. 이것은 수양버들의 어떤 불꽃, 형상을 땄습니다. 그렇죠. 꽃가루가 날리는 모습이 강원만 들어가면 멋있는데 파이썬에서는 강원을 표현하기가 힘들어요. 자, 이종진님 이름 나오죠? 이종진님 이름 나오죠? 자, 성공대박 이종진님. 슈퍼노바. 클라이막스입니다. 자, 이종진님 이름 나옵니다. 축하합니다, 이종진님. 성공하십시오. 자, 이종진님 축하합니다. 이종진님 이름 나오시죠? 자, 어, 축하합니다, 이종진님. 자, 클라이막스. 자, 보셨죠? 자, 오늘은 뭐를 할 거냐면은, 자, 오늘은 나이가 이제 60대에 접어들다 보니까, 추억거리가 많아요, 추억거리가. 그래서, 제가 포크레인을 하면서, 우리 전국 방방 곳곳을 싸다니면서, 그런 별자치를 한번 더듬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성리산이라고, 성리산, 오대산이라고 그런가요? 아니, 오대산이라고 그러지. 여기 가면은, 오대천이라고 있어요. 옛날에 강릉에 20년 전에 그 엄청난 그 홍수로 인해서 재해가 있어가지고 그때 수해 피해가 많았었죠. 그때 이제 그때에
수해복구를 갔던 데가 있어요. 거기가 이제 거기가 강원도 진부, 진부인가? 그렇죠. 진부인데 거기가 여기 거예요 아마. 자, 진부, 진부. 자, 여기서 이제 알았는데 여기에 가면은 여기가 이제 진부거든요. 그래서 여기 오대천이에요. 오대산. 우리 여기에 가면은 얼정사라고 있어요. 얼정사. 여기에 이제 어느 분이 계시냐면은 얼정사죠. 여기 자연 스님이 계십니다. 자연 스님. 우리 자연 스님 그 유튜브 나오시죠? 얼정사에. 자연 스님이 여기에 지금 계세요.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나이대는 나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예, 얼정사에 이쪽에서 이제 발원한 오대산에서 발원한 이렇게 강이 있는데 이 강이라고 그러지 하천이라고 그래야 되나 강이라고 그래야 되나 강이 있는데 이쪽에 이제 수해복구를 갔었어요. 그때 20년 전에. 그래서 이쪽에 가서 이제 수해복구를 하고 어 수해복구를 하고 근데 이제 여기서 어떤 추억이 있냐면 여기가 이제 우리가 여기가 오대천인데 여기도 하면서 이쪽 동네도 이게 다리공사도 하나 교량공사도 하나 했었다고 교량공사도 여기 보면은 여기에 교량이 하나 있었는데 저 위에 있었나? 교량을 교량을 하면서 이 동네 교량을 여기 있다요. 이 교량도 했었어요. 이 교량도. 그래 규모가 이제 소규모로 하나씩 이제 하천 복구하면서도 이제 업체가 하나 딴 건데 자 여기서 이제 특징이 뭐냐면은 자 우리가 이제 메밀꽃 필 무렵이라는 이효석의 그 문단 소설 있죠. 거기에 보면은 그 무대가 여기입니다. 그 무대가 그 무대가 여기인데 자 그 무대가 그냥 이게 봉평대화라는 봉평과 대화장이 나와요. 봉평과 대화장이 나오는데 여기가 봉평이죠. 여기서 봉평이죠. 이쪽이. 그러니까 여기서 끄서 보면은 봉평대화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끄서 볼 수가 있겠어요. 봉평, 이쪽이 대화장일 거예요. 여기가 대화인가? 여기가 대화 거예요, 대화. 지금 대화장 열릴 거예요, 아마, 대화장. 여기서 뭐 한 3, 4km 되겠죠. 그래서 뭐 김생원인가 뭐 그 사람 당나귀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장사를 했던 그런 지역이죠. 그래서 여기 가면은 이제 그 지역을 자랑하기 위해서 뭐 매물꽃 프렵의 어떤 여기가 그 무대다라고 이제 그런 간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거기구나. 또 우리 유명하신 항창현 신부 생태 마을도 아마 이쪽에 있을 거예요. 이쪽에. 아마 여기 근처에 있을 겁니다. 항창원 신부. 여기 가면은, 여기가 이제, 여기도 터미널이 하나 있는데, 여기가 막국수가, 메밀 막국수가 맛있습니다. 구수해요. 다른 데서 먹는 것보다도, 여기 메밀 막국수가 참 맛있더라고. 그렇다면 이제 이쪽에 우리가 이제 이- 이쪽에 이제 보면은 여기서 정선을 한번 여기서 이제 한번 생활한 김에 한번 쉬는 시간에 정선도 한번 가봤죠. 그래서 오대천을 따라서 이렇게 가면은 쭉 간단 말이에요. 오대천 옆으로 길이 나 있습니다. 이렇게 오대천 쭉 가요. 그러면은 여가 정선인가? 정선이
여기가 정선인가? 아, 여기가 정선이다. 이렇게 오대천을 따라 쭉 가면은 정선이 나와, 정선. 자, 정선이다, 정선. 정선도 그렇게 크지 않더라고. 정선에 유명한 게 뭐지? 유튜버 중에 어떤 아주머니하고 아들이 나와서, 며느리하고 나와서 그 찍는 그 유튜버 있어요. 거기가 그 사람네, 이제 그 동네인데, 그 아주머니가 이름이, 그 채널이 뭐였지? 이거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이제 정선에서 이렇게 축소를 해보면은 여기가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지리를 이제 이렇게 하면 지리 공부도 하고 그 지역 공부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모르면서 외국 가서 외국 싸다닌다고 우리나라도 잘 모르면서 우리나라나 제대로 알아 이 말이야 내 말은. 그래서 여기가 이제 태백인데 태백도 한번 여기 가봤죠. 네 발자취. 여기서 이제 항지 연못에서 바로 나온 낙동강 발원지와 낙동강과 이렇게 이제 항지연못에서 낙동강도 항지연못에서부터 발원하죠. 보면은 낙동강이 낙동강이 이렇게 이제 저 줄기 줄기 따라서 이렇게 쭉 가면은 이렇게 가면은 올라갈수록 이제 그 하천이 좁아지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은 막 끊기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어쨌든 그 여기서부터 시작한다고 보면 되는데 근데 이렇게 가다 보면 어찌 되었든 간에 그 발원지는 태백의 항지연못입니다. 항지연못. 태백의 항지연못이요. 자, 요렇게 또 해서 뭐 어떻게 굽이 또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굽이 연결이 되죠? 여기도 또 저수지 하나 있고 이렇게 굽이 연결이 돼서 그 발원지가 항지연못. 또 여기서 또 이게 북쪽으로 발원하는 게 뭐냐면은 소백산으로 이렇게 발원해서 소백산으로 갑니다. 소백산. 소백산 충주하고 연결이 돼요. 충주하고 이렇게 가다 보면은 이제 남한강으로 쭉 이어지죠. 쭉 이어지고, 자, 여기서 남한강, 요주 거쳐서, 양평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서울로 들어가는 건데, 어떻게 보면, 뭐, 거꾸로, 동고서전이니까 뭐, 거꾸로는 아니겠지만, 북쪽으로 흐르는 강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소백산에서 바로 난 낙동강과, 이렇게, 북쪽으로 흐르는 남한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팔당호에서 오는 춘천성이 오는 북한강이 있고 여기서 이렇게 오는 북한강이 있고 남쪽에서 이렇게 가는 요주를 갔어요. 요주는 우리 그 이명박 씨가 대통령 할 때에 그 4대강 할 때에 이쪽인 것 같아 있죠. 이쪽인 것 같아. 4대강 할 때에 이쪽입니다. 아, 이강 한가운데 들어가가지고 모래 퍼내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래 하지는 않았어요. 한 두어 달 했습니다. 두어 달. 4대강. 근데 이 사람의 인연이라는 게 참 이상한 게 뭐냐면 이쪽에서 내가 오대천 공사를 할 때에 이쪽 아래에서 교량 공사를 하는 업체가 있었는데 그 업체가 이제 지역 업체인데 그 신생 업체죠. 진도 업체였어요. 진도. 이 진도의 작은 지역 업체가 교량 공사를 하나 이제 신생업체인데 그 맛배기로 경험 삼아서 이제 뭐 어떤 큰 이익을 남긴다기보다도 어떤 경력을 쌓기 위해서 했던 공사인데 내가 그 오대천에서 공사를 그 밑에서 다리 공사를 했던 업체가 진도 업체인데 묘하게 거기 끝나고 1년 후에 이 진도 업체에서 여기에 갔는데 그 회사예요. 그 회사. 알고 간 게 아니야. 그때 가서 알아본 거지. 이제 여기에 그 진도읍에 가면은 지금도 그 시발 사무소가 있습니다. 시발 사무소가 있어요. 여긴가 어딘가 그럴 건데. 여기 어딘가 근데. 승원종합건설이라고 있어요. 승원종합건설. 자, 여기입니다. 여기가 지금 승원종합건설이라고 지금도 그 사무실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회사에 가서 이제 그 쫙이 우리가 그 세월호 사건으로 유명했죠. 팽목항이. 자, 팽목항이 여기입니다. 팽목항이.
팽목항이 여기입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여기가 팽목항이 그래서 유명해진 거예요. 그, 유명해질 이유도 없는데 유명해지니까 엉뚱하게 유명해진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배를 타고 이렇게 가면은 저도를 거쳐서 감매도라는 거 있어요. 감매도. 네, 여기 가면 섬들이 참 예뻐요. 섬이 굉장히 이쁩니다. 팽목항에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면은 저도. 자, 감매도는 조금 더 들어가야 되는데 어디가 감매도냐면은 음, 간사도리 여기가 대마도리. 네. 음, 어쨌죠. 어제 찾기가 영 거시기 하네. 오랫동안 안 찾아봤더니 아 이쪽에 있구나.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여기 감매도라는 것이 감매도가 있어요. 감매도도 이 백사장이 굉장히 완만해서 여름에 물놀이하기 좋습니다. 물놀이하기 좋고 특히 어린애들하고 이제 여기 가면 이거 지질학적으로 뭐 보면은 그 지질 형성이 10억 년 그 정도 10억 년이 넘어가기 때문에 지질학자들도 이쪽 와서 연구하고 그러는가 봐요. 쫙이 지질학에서 얘기해서 그러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또 보면 또 동일한 저기 가면 소청도라는 게 있죠. 뭐 서천도에 가면은 뭐 지질 연대가 굉장히 오래된 그런 그 지질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여기 가면 여기 서청도가 가장 유명한 게 뭐냐면은 분바입니다. 분바이. 이 분바이인데 여기에 그 뭐냐면은 우리가 그 한부리하게 온생대 지구가 이제 산소가 폭발하는 시기가 있죠. 그게 이제 시아노박테리아라고 그러는데 스트로마톨라이트라는 그런 어떤 석회암 물 이렇게 굳혀가지고 자기 집을 만드는데 그 스트로마톨라이트라고 그래요. 근데 그게 지층 형식으로 여기 스트로 발음이 잘 안 되네. 스트로마톨라이트의 지층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지금의 호주 쪽의 해안을 가면 스트로마톨라이트라고 이렇게 공처럼 뭉쳐진 것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그런 것이 아니고 지층에 눌려 있는 거죠. 지층에 눌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뭐야 석회암이죠. 석회암이 어떤 압력을 받아서 변성된 변성암 대리석이라고 그러죠. 대리석. 하얀 분바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하얗습니다. 실제로 보면 배에서 보면 하얘요. 여기서도 이제 일부러 간 거예요. 그때가 어쩌면 연평도 사건이 일어나고 얼마 안 돼서 우리가 여기가 이제 북한하고 굉장히 가깝거든요. 지척이 환히 보인다고. 이쪽이 북한이에요. 북한 웅진군 북한. 아, 포스면 바로 들어온다고. 이게 여기가 이쪽 북한이라고 어떻게 보면 북한이야, 이쪽이. 근데 얘네들이 여기 섬에서 이렇게 그 북한을 완전 다 들여다보고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 가면은 뭐 도청 시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북한 애들도 굉장히 싫어한다고. 이게 만약에 전쟁 나면은 여기가 제일 먼저 타격당할 거야. 여기가. 굉장히 멀어 인천에서도 한참 가야 돼, 이게. 한 배 타고. 지금은 좀 더 빨라졌지만 그때 당시에는 한 4시간, 4시간. 아주 그냥 배멀미 아주 배멀미 아주 배멀미 땅. 요 아주 북한에 있잖아요. 소청, 대청, 백령도. 이게 여기서 또 간첩 활동이가 간첩들 왔다 갔다 하기도 좋겠지. 그래서 해양 경비가 좀 철저하죠. 해양 경비가. 여기서 명사심리라고 그러나? 여기가 명사심리라고 그러나? 여기서 옛날에 여기가 비행기가 뜨고 내릴 만큼 저기가 모래바닥이 단단해요. 모래바닥이. 그래서 이쪽 사람들 좀 말이 북한 말투가 있습니다. 여가 장상고시고 장상고. 장상고 마루에 북소리 나더니 금일도상동이 님 만나 보겠니 일이야 뭐 그게 노래 있죠. 그 노래가 뭐냐면은 이 장상고에서 포를 쏴야 정쟁의 기미가 있을 때게
통일이 된다, 님을 보신다. 근데 엉뚱하게 해서 연평도에서 먼저 터졌죠. 근데 연평도나 장상고시나 어쨌든 간에 포가 터졌으니까 머지않아서 우리 2026년 이 올해 해가 통일의 기운이 있다고 그래요. 이게 통일은 갑자기 이루어집니다.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독일처럼 뜬금없이.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군사적 위협을 할 게 아니라 문화적 침투를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북한 사람들이 깨어나게 해야 됩니다. 북한 사람들이. 그래서 북한 사람들 깨어나게 해서 무난한 평화 통일을 하고 북한을 이렇게 이제 선진화시켜서 점점 세력을 이제 여기가 이제 우리가 분단이 되면서 한국이 남한처럼 돼버렸잖아요. 아니 그 섬처럼 돼버렸잖아요. 그러면은 통일을 하게 되면은 데리고 하고 이제 다이렉트로 이어지는 거죠. 가지고 러일 전쟁이 끝나면은 우리는 어차피 이제 중국하고는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사이가. 그래서 러시아는 자신들의 필요성에 의해서 한국을 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협조를 얻어서 어, 몽골과 이렇게 이쪽 우리가 연해주라고 하는 이쪽 지방을 옛날에 만주의 고토를 회복하고 몽골과 이어집니다. 몽골과 이어서 우리가 이게 어쨌든 지금의 러시아가 이렇게 전쟁을 하고 있는 이유도 앞으로의 우리에게 좋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얘네는 이제 전쟁을 해서 굉장히 나라가 이토록 되는데 우리의 도움을 받아야 그 산업이 러시아의 산업이 다시 복구될 수가 있어요. 전후 복구가. 뭐 러시아는 거의 피해 안 입었지만 어쨌든 러시아는 산업적으로도 굉장히 지금 엄청난 침체기를 겪고 있죠. 그래서 러시아의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우리의 기술과 능력이 필요성에 의해서 러시아가 이쪽을 자신들의 땅을 일부를 주면서 개척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인구 증가도 깨하게 되고 우리의 어떤 민족의 발원지는 이 카스피해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우리가 우랄 알타이오족이라고 하잖아. 우랄 알타이오족. 이 조상의 뿌리가 이쪽이 그러니 이쪽 산악지대가. 김정희 박사의 강좌를 들어보면은 옛날에는 우리가 1만 년 전에 빙하기가 끝났는데 빙하기가 끝났다 하더라도 여기에 굉장히 많은 빙하들이 산에 있었죠. 근데 그 빙하들이 이제 녹으면서 이 물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 호수의 흔적이 이 호수를 따라서 흑해까지 이렇게 물길이 이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여기에 어떤 샤머니즘 우리 대홍수 이후에 어떤 우리 천신을 모시는 분들이 샤머니즘이다, 샤머니즘이라고 하잖아. 샤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산맥을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12항국이 형성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어떤 기후대의 변화에 따라서 점점점 내려면서 한반도의 토착민과 백인 혈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거제도에서 백인들 유전자를 가진 무덤이 발견됐었잖아. 그때 뼈대가. 그래서 백인 혈통과 이렇게 토착민들과 다시 이렇게 이제 하면서 한민족의 뿌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아시아에서도 어, 항인종이지만은 유전자 우열이 더 이제 더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쓸데없이 나는 통일을 원하지 않아요. 그런 말을 하는 애들이 있어. 공부 되게 못하는 애들입니다. 공부도 안 하고, 그냥 그냥, 아니, 어떻게 우리나라 대학은 공부도 안 하는 애들을 어떻게 그렇게 졸업을 시키지? 그것도 졸업을 아예 시키지 말아 그래야지. 시키지 말든가 이렇게 이제 퇴학시키든가 그래야지. 공부 안 하는 애들은. 그래서 우리나라를 제대로 알고 우리나라 역사를 제대로 알고 우리 뿌리를 제대로 알아야지. 어? 외국 여행 간다고 가서 돈이나 뿌려 쌓고 어? 우리나라 제대로 알고 다니라 이 말이야. 자, 라오스, 베트남도 옛날에 오월동주라는 유명한 고사 성어가 있죠. 예, 올나라입니다. 베트남이 올나라예요. 올나라고 어나라에
그 부차 그 둘이 어떤 대립 관계가 표현하는 게 5월 정주죠. 원수라도 목적이 같으면 같은 배를 탄다. 그리고 이쪽이 다 같은 그 뿌리민족. 중앙아시아로 해서 키르기즈스탄, 스탄 붙은 나라 있죠. 그 구자 지금 그 미수다에 나왔던 구자리 에, 아프가니스탄 사람인가? 카자흐스탄 사람인데 유전자를 검사를 하니까 한민족이 유전자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그 고려의 난민들이 이쪽으로 뭐 카자흐스탄 쪽으로도 이게 많이 그 우리 그 민족들이 많이 이동을 했고 거기에 잘 있는 고려족이라 그러니까 고려족. 한때 이제 우리 그 박정희 대통령께서 카자흐스탄 우리 그 고려 이민들을 위해서 1만 석의 쌀을 보낸 적이 있죠. 그래가지고 그 덕분에 카자흐스탄의 어떤 그 자원 개발권을 따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선견지명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때 우리나라도 이제 굶주리고 있었던 때인데 뭐 거의 보릿고개가 있고 굶주리고 있을 때인데 아프가니스탄의 우리 그 난민들, 우리 그 이주민들이 이제 강제 이주민들이지 스탈린에 의해서 강제 이주민들인데 굶주리고 죽어가고 있다니 1만 석의 쌀을 배에 실어서 어, 그때 군인으로 하여금 임무를 줘가지고 무난히 전달될 수 있도록 했었답니다. 이제 그 덕분에 카자흐스탄의 지하 자원을 개, 어, 개발권을 얻었다고 그래요. 그 인연으로 그 인연으로. 그래가지고 카자흐스탄이 굉장히 우리의 어떤 그 기업들의 도움을 받아서 굉장히 지금 성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얘들이 이제 우리나라를 몽골도 마찬가지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이 신경 쓰고 있죠. 스탄 국가들도 이쪽에 단군의 얘네들의 어떤 그 기록에도 단군의 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다 우리가 형제 나라라고 그래요. 형제 나라. 자, 중국을 제외한 중국도 우리 그 묘족인가 뭔족이라고 그러지? 그 다 우리 그 민족 그 소수 민족이 있긴 있는데 중국의 한족은 어쨌든 우리의 그 중앙아시아 이쪽 뿌리 문화에서 배제되어야 됩니다. 얘네들이 하는 짓이 안 이뻐요. 하는 짓이 굉장히 안 이쁜 짓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족은 척결 대상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중앙아시아를 연결을 해서 우리 그 지금의 트리키 옛날에 터키 옛날에 터키라고 트리키도 우리의 유전자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이 사람도 우리 한국 갖다 형제의 나라라고 그럽니다. 형제의 나라. 형제의 나라라고 그러죠. 지금 이쪽에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싸우고 있는데 이 둘 싸움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얻어내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 비행기 그 엔진 기술 있지 엔진. 포탄 10만 발 주고 엔진 그 기술 가져왔어요. 얘는 지금 코가 넉자라서 그거 하나 바꿔야라. 그래서 러시아가 그걸 안 좋아하긴 하는데 어떤 그것도 무역이니까 어쩔 수 없지. 저기 가지고 그 흔적이 우리가 그 훈족이라거나 스키타이 헝가리까지 그 우리의 뿌리가 어 헝가리까지 이 헝가리까지 그래서 헝가리에 우리의 어떤 우리 유전자가 여기까지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그 노래도 있잖아. 뭐라 그래? 지구는 둥그니까 앞으로 나아가면 언젠가는 만나겠지. 그거 뭐 있어, 동어. 이게 뭐냐면, 문명의 흐름이 우리의 12항국으로부터 1만 년 전에 12항국으로부터 이게 노아우 대홍수 이후에 새로운 어떤 그 12항국의 국가가 형성이 되고 그 흐름들이 이쪽으로 이주한 이쪽으로 이주한 어떤 그 부류와 이쪽으로 이주한 부류가 있고 또 이쪽으로 이주한 부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문화 흐름이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가서 어, 밀리고 이제 이쪽에서 새 싸움에서 밀리고 밀렸던 사람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동으로 오는 거 가는 거야. 응? 서로 가는 거지. 우리 서북 그 저기도
우리 미국도 서부 개척 시대라고 그래요. 이게 이쪽에서 새 싸움에서 그, 어떤 패권 싸움에서 이제 패했던 애들이 그 후손들이 점점점 이쪽으로 가는 거야. 어? 이쪽으로 가서 이쪽 하고 또 여기서 새 싸움에서 진 애들 있잖아. 아, 하층 경, 하층민들이라고 하나? 영국이 한때는 세계를 재편했지만은 여기서 좀 별별 일 없던 사람들이 이제 미국으로 이주를 해가지고 강대한 미국이 이제 세계를 지배할 만큼 겁나게 이제 성장을 한 거지. 예, 그래도 이제 미국은 좀 애들이 된 게 뭐냐면은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했지만은 그래도 영국이 자기 스스로가 이제 미국한테 그 2인자 자리를 내준 거예요. 전쟁이 아니고 전쟁으로 이렇게 2인자 1인자 일인자에서 밀려난 게 아니고 영국 스스로가 미국을 너 1등해 해가지고 패권을 넘겨줬어요 미국한테. 자기들의 식민지였던 거래. 그래서 얘들은 굉장히 신사적이긴 하지 어떻게 보면 너 죽고 나 죽자 그렇게 싸우는 게 아니고 인정할 건 인정하는 애들이야 이 말이야. 그래서 미국이 굉장히 이제 축복의 땅이 되겠지. 이제 청교도로 인해서 청교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교권이 이렇게 이제 살아 있으니까 그걸 이제 사람들이 그걸 중심으로 해서 신앙으로 결집을 해서 미국이 성장할 수 있었던 거죠. 미국이 굉장히 이제 이렇게 성장을. 자, 우리가 그 김정민 박사의 강좌에 보면은 그 옛날에 빙하기 이전에 해빙기 때 그 대홍수 시대가 그 얘기가 있는데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아이스 5대5가 굉장히 크잖아요. 여기가 엄청난 그 빙하 지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스 에이지인가? 아이스 에이지 1, 2 그 애니메이션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그 빙하 댐 있지. 이게 빙하가 녹는데 빙하 자체가 댐을 형성을 해가지고 엄청난 물들이 그 빙하 댐에 갇혀 있다가 한꺼번에 터진 그런 아이스 오브 에이지 2에서 그런 그 장면이 나오거든. 그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이쪽에 대평원에 보면은 그 빙하 댐이 터지면서 물길이 쫙 흐르면서 그, 그 뭐야 파도훈이라고 그랬죠. 파도훈 같은 거 그런 것들이 돌돌이 깎여가지고 이제 동글동글하게 비가는 뭐 한꺼번에 이게 막 한꺼번에 흐르는 게 아니고 막 오랜 서울 동안 녹아 내리면서 빙하가 이제 빙하 시대 때는 뭐 빙하 두께가 4km, 5km 막 되니까 그것이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녹으면서 대홍수를 일으켰겠어요. 그런 흔적들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김정민 박사 영상 보면은 몽골 고원지대 그런 흔적들이 나와요. 그래서 대홍수 이후에 어떤 그 역사 흐름을 그런 걸로 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한단고기가 허상이 아니고 한단고기는 실증학적으로 증명된 것들이 많아요. 이 바이카로요. 이 바이카로 이렇게 작아 보이지만 이 바이카로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런 고지대에서도 옛날에 사람이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옛날에는 그 빙하가 남아 있어가지고 물길이 이제 물 겁나게 엄청나게 넓은 이것도 현재 바이카로 이것도 굉장히 넓어. 근데도 이 일대가 이렇게 이 흑해까지 이어지는 물길이 호수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물이 있으면은 물이 에너지를 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지대라고 해도 그렇게 춥지가 않았다고 그래요. 살기 좋았다고 그럽니다. 그런 여러 가지로 통합해서 이렇게 봤을 때게 지구의 어떤 그 흔적을 봤을 때게 그렇게 이해를 해야 이렇게 전체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사람이 뭐 주식을 하든 뭘 하든 부분만 벌지 말고 전체를 봐라, 전체를 봐라. 어, 그래서 이제 지금의 어떤 우리가 이제 이 작은 나라의 반도에 갇혀서 분단돼가지고 이렇게 있으니까 무시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음, 그 자신들의 이제 흔적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장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감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실이라는 것은 그 진실은 결국은 드러나는 것이고
어떤 뿌리 문화, 자신들의 근간이 되는 뿌리 문화가 이 중앙아시아로부터 시작됐다는 걸 지금 알아가고 있어요, 학자들이. 그리고 인정하고 있고, 또, 특히 이제 이 지구상에서 가장 지혜롭다는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이 금융을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대의 어떤 자본들이 한국을, 대한민국을 통일시키고 키우기 위해서 그네들의 모종의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로 서로 가가지고 다시 지구는 둥그니까 앞으로 나아가면은 또다시 만나겠네. 다시 그 문화가 원래의 자리로 돌아온 거예요. 이게 뭐냐, 원래의 자리로 돌아온다는 게 만류기조. 다시 하나로 합쳐진다. 원시 반복한다. 그래서 다시 여기가 그 어떤 그 터미널이 되는 거예요, 터미널. 접점이 되는 거예요, 한반도가. 한반도가 접점이 되고 그동안 우리를 괴롭혀왔던 중국은 12개의 나라로 이제 소수민족의 소수민족이 얘네들은 나라가 커서 그런 게 아니고 각 민족이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뭐 지금 하나의 중국이라고 하지만은 중국이 하나였던 적은 없어요. 어, 중국이 하나였던 적은 없고 언어도 틀려가지고 언어도 잘 안 맞아. 지금도 소통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어 배우면은 중국어 배웠다 해서 그 언어가 되지를 않습니다. 되지가 않아. 그런 중국은 그렇게 에, 에, 이게 남을 흥하게 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그 중국하고 붙어 먹었다가 망한 그 업체들 많죠, 회사들. 대표적으로 하나 예를 들자면 우리 내가 장수돌침대 차창환 씨를 잘 아는데 장수돌침대 이 양반도 개척교회를 많이 하면서 기독교와 같이 이렇게 기독교 세력들에게 이제 도움을 받아서 많이 번창 성창 뭐야 이렇게 기업 자기 회사를 키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장수돌 침대 최창환 씨도 옛날에 중장비 신사동에서 중장비 회사를 했어. 그래서 잠깐 1년인가 몇 개월인가 그 사람하고 인연이 있어서 잠깐 그 차를 탔는데 그러고 보니까 생각나는 게 있네. 이 양반 그 양반이라고보다도 최창원 씨 마누라가 이름이 장순옥, 장순옥인데 내가 그때 당시에 성남 내 월급 떼먹은 거 생각나네. 내 월급 떼먹은 거. 자, 돈 벌었으니까 내 월급 갚으러 하고 성남에 가면은 성남 비행장 있잖아요. 우리 군사 비행장인데 성남에 옛날에 이게 그 시대가 언제냐면 93년도 4년도가 그래요. 그러면 쥐라기 공원 개봉했을 때 성남 중앙극장에서 이 단대천 복귀공사할 때 여기도 강상건설이네. 강상건설인데 이때 이제 280인가 그때 대우 280 타고 있었는데 내가 이제 한 달 후에 그만둘 테니까 기사를 구하시라고 그랬죠. 기사를 구해라. 이거 한 달 안 구해 그래도 안 구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한 달부터 미리 이렇게 얘기했어. 분명히 장순옥 씨한테 한 달 후에 너 그만두니까 그때까지 얼른 기사 구하라고. 근데 안 구해. 그래서 이제 뭐 그냥 나가버렸죠. 시험 나가보니까 지금 보기에는 싸가지가 없었던가 봐. 그 싸가지 있으나 없으나 나는 분명히 한 달 얘기했고, 한 달 해줬고, 한 달 월급 줘야지. 애 월급 떼어먹어. 그때 당시에 아마 경영은 장순옥 씨가 했기 때문에 최창한 씨는 굉장히 기분 나빠했을 거야. 저 새끼, 응? 욕했을 수도 있어. 최창한 씨가 그 대한중기협회 회장도 했는데 굉장히 나를 미워했을 거라는 느낌이 들어. 그렇지만은 우리가 지금 회사들도 보면 자기들 필요 없으면 그냥 자르잖아. 우리라고 그 회사 일을 위해서 희생하는 건 아니잖아. 어? 희생하는 건 아니지. 다 주고받으면서 하는 거지. 그러면 나는 분명히 도의사 한 달 전부터 이렇게 한 달만 하고 그만 할 테니까 기사 구하십시오 했어. 나는 도의를 지킬 건 지켰어. 근데 월급이 뛰는 거? 차창환 씨. 20년 됐으니까 그때 당시 월급이 한 200만 원 됐나? 그럼 20년 됐으니까 매년 10%씩 붙여가지고 2천만 원 나한테 보내라고.
그거 안 받아도 상관없는데 그게 다 그 업보다 업보 그런 것도 안 주면은 그게 계속해서 이게 복리라고 그러지 복리 그 빛이 예, 뭐 본인이 뭐 잊어먹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없어지지 않는 거야 그런 거지. 그래서 우리가 남한테 척을 짓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면 그 빚은 계속해서 복리로 쌓인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뭐 당신을 위해서 그거 갚아라라고 얘기하지만은 안 줘도 상관은 없다. 안 줘도 안 줘도 상관은 없어. 자 그렇다면 오늘 지리 공부 이 정도 했고 아, 자 우리나라 이 정도면은 우리나라 대해서 조금 근데 이상하게 경상도 쪽으로는 발길이 안 가죠. 어, 경상도가 이제 지진이 잘 나는 이유는 양산단층이라고 있어요. 이게 양산단층인가? 자, 이게 양산단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일본에서 지진이 나게 되면 부산이 좀 위험해요. 부산이 좀 위험합니다. 이게 이제 양산단층의 줄기거든요. 양산시라고 있잖아. 이쪽으로. 그 김포광도 있는데 일본이 불의 고리에 있어가지고 그 얼마 안 있으면 일본에서 큰 지진이 일어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일본 침몰설도 있는데 그때가 되면은 이쪽에 부산 쪽에 피해를 많이 봅니다. 양산단층이. 우리가 산업 특수 지역인데 부산이 이렇게 저 피해를 입으면 안 되죠. 그렇지만은 지질학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한 위치에 있다. 우리가 이쪽에 왜 가마미 해수욕장이 이쪽에 원자력 발전소가 들어섰냐면은 영광에 음, 여기가 지질학적으로 굉장히 안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동고 서정이자면은 앞으로 우리가 그 일본 침몰설 이제 일본에 큰 지진이 있고 나면은 이쪽에 서해안이 융기된다. 서해안이 이거 해수면이 야 100m 채 깊어봐야 100m가 안 돼요. 다 80m, 70m잖아. 어? 65m. 깊어봐야 마이너스 77. 100m가 안 돼요, 여기. 자, 이제 굉장히 이쪽에 동해는 보면은 2000m, 2900m, 3000m까지 나와요. 최고 깊은 데가. 근데 여기는 100m가 안 돼요, 서해는. 그래서 우리가 일본의 어떤 대지진이 이제 그 마그마 개미가 아니고 어떤 그 무슨 이렇게 섭입대가 있는데 그 섭입대가 이렇게 튕기게 되면은 그 응력이 쌓여 있다는 거예요. 섭입대에서 응력이 쌓여 있는데 이게 이제 한계치에 달하면은 이게 튕기게 되는데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이쪽 양산단층 일어나면서 이쪽이 부산 쪽으로 이쪽으로 동이 쪽으로 큰 피해를 입게 되고 물론 남해안 쪽으로도 큰 이거 뭐 해일이 일어나거나 그러겠죠. 그렇지만 특히 이제 어떤 단층대에 속한 데는 위험합니다. 부산이 부산이 위험해요. 생각이 있으신 분은 이쪽에서 좀 벗어나서 이쪽으로 지리산이나 이쪽으로 삶의 터전을 옮기셔도 됩니다. 전라도로 오는 것도 환영입니다. 전라도 오세요. 전라도가 이제 그 이후에 지금은 이제 이쪽이 번창하고 있지만은 지리적 이점 때문에 이쪽이 번창하고 있지만은 그 이후에 서해안이 이제 원래가 이제 서해안 시대가 이제 열리는데 이쪽이 융기되면서 여기가 대륙이 땅이 되면 뭐 육지가 됩니다. 육지가 돼가지고 중국과 다이렉트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중국이 분열이 되면서 각각의 이제 자신들의 민족성에 따라서 이렇게 각각 나라가 형성이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교류를 하면서 어, 크게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나온 게 뭐냐면 새만금인데 자 무슨 뭐 뚱땅지 같은 소리나 김대중 시대 때 새만금을 만들었지만은 지금 여기 물을 타가지고 다시 역간척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갯벌의 어떤 갯벌의 그 가치를 다시 재조명하면서 다시 갯벌을 만든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소용없게 된 거죠. 이게 그 큰 돈을 써가지고 했는데 자 여기가 군산 저선소입니다. 군산 저선소인데
이 멍청한 것들이 그 군산의 그 GM 자동차에서 있었죠. 그래서 노동자들이 데모해가지고 GM이 철수를 했어요. 웃긴 애들이지. 겨우 군산 조선소 하나 살려놨더니 자동차 GM 철수하게 만든 애들. 스스로가 스스로를 망하게 하는 거야. 편산반도. 자, 이렇게 우리나라를 애국으로 가기 전에 우리나라부터 알아라. 이 말, 우리나라부터. 우리나라부터 알아라. 이 말이지. 우리나라도 모르면서 뭔 놈 그 애국 나가서 여행한다고 그러면서 거기서 너는 뭘 기억하고 뭘 배우고 왔느냐. 배우기 여기 뭘 배우가. 베트남 가서 그 마사지나 받고 왔겠지. 자, 그렇다면은, 자, 오늘의 정순철이의 어떤 팔자취였습니다. 자, 참 북한도, 예, 북한이 통일돼 제일 먼저 가야 할 때가 어디예요? 금강산이죠. 금강산, 온주 쪽으로 해서, 온주 흥남부두, 흥남부두. 그다음에 그 흥남부두에서 이렇게 흥남부두 철수할 때 이쪽에 그때가 무슨 풍계리 원자력 그 옛날에 핵실험했던가 풍계리에서 흥남이 어디야? 김책시. 아하. 그 이쪽에 유명한 전투가 뭐가 있었죠? 그때 미군들이 고전했던 그 전투. 아, 이 정도 하고 이 정도 아는 것도 많이 안다. 이 정도 아는 것. 자, 이쪽에 보면 이 사내관이라는 데 있어요. 이 낙낙 사내관. 아, 여기가 군사 요충지죠. 그래서 사내관이라고 옛날에 고대 우리가 고대 때는 이 여기를 점령한 나라가 중국 대륙을 장악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산악지형이라서 이쪽으로밖에 없었던 거죠. 이쪽으로밖에 옛날에 다 여기가 다 고려시대 강기토대왕께서는 이쪽이 다 우리 땅이었다고 했지. 다 우리 땅, 다 우리 땅이라고. 아 이게 우리 땅이야. 다. 아, 대한민국이 세계 통일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계 통일 대한민국인데 한국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어, 종손이라고 그러죠. 종손. 종손은 종손은 별별 일 없어요. 종손이 이렇게 크게 성장해서 세력을 떨치고 있으면 되는데 이게 도리상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손은 그냥 그 집을 지키고 있을 뿐이고 탕아들, 집랑아 탕아들이 철들어서 돌아오는 겁니다. 철들어서 돌아와서 자기 정가를 다시 그 집안을 일으킨다, 부흥시킨다. 그런 그 도리적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그 천리에 따라서 세상은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그 한탄만 하지 마라. 그런 원리적인 이유에 의해서 그렇게 고난을 받는다. 어려움을 받는다. 그래서 지금 가장 뭐 철들어야 할 애들이 누구냐면 기독교인들이 철들어야 된다. 개신교들. 개신교들이 철들어야 돼요. 가장 버르장머리 없는 애들이 개신교입니다. 어, 가장 버르장머리가 없어요. 절간에 가서 고기를 구워 먹고 찬송가를 부르지 않나, 불상을 때려 부시지 않나, 그런 버르장머리 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것들이 개신교들입니다. 개신교들. 제일 말씀드린 게 개신교잖아. 통일교, 저기하고 통일교 누구야? 통일교는 그래도 저 뭐 괜찮아요. 그 정도만. 통일교 대구의 그 저 신천지 그런 애들, 어? 그 저 개척교회 개신교들 그런 애들이 가장 문제야. 그러니까 가장 철들어야 할 애들이 개신교 애들이야. 개신교 애들. 그래서 동방의 나라는 예수 재림과 미륵 보살님이 재림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청계 이제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잃어버렸던 역사들이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런 역사를 다시 알게 됨으로써 깨우쳐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족보를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는데, 엉뚱한 짓 하든 이제 부끄러워서 살 수가 없어요. 부끄러워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음, 고개를 못 드는 거죠. 그래서 엉뚱한 짓 하지 마시고, 어,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세상을 살지 마시고, 자, 자기의 근본 뿌리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안녕히 계세요.